드루와 내가 결혼한 지 2년쯤 되었을 때였어. 그 사람은 사고를 당했지. 음주운전자에게 당한 정면 충돌에 드루는 현장에서 바로 사망 판정을 받았어. 그게 2020년이야. 코로나 상황에서 그 사람을 애도하던 건 내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간이었어. 완전히 고립된 채로 그 슬픔을 견뎌야 했으니까. 그래도 버텼어. 우리 부모님, 그리고 드루의 어머님과 함께. 그리고 이제는 조금씩 다른 사람을 만나볼 마음도 생겼어. 그런데 이상한 문자가 오기 시작했어. 처음 문자를 받은 건 어떤 과하게 고급스러운 이탈리안 식당에서 데이트 중이었을 때였지. 드루의 번호로 온 문자였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었어. 그냥 스페이스바 한번 누르고 보내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. 며칠 후 책을 읽으며 소파에 누워 있었을 때 또 문자가 왔어. 이번엔 점 하나가 찍혀 있었지. 처음엔 누군가의 장난이라 생각했어. 이상하긴 해도 그런 거 말고는 설명이 안 됐으니까. 아니면 좀 나이 든 사람이나 사회성에 조금 어려움이 있는 사람이 선의로 그런 걸 보냈을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. 그냥 아마 내가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고.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도 물어봤어. 하지만 아무도 모른다고 했지. 사실 경찰에 갈까도 고민했지만 위협적인 내용은 단 하나도 없었어서 고민됐지. 그냥 이상한 문장 부호가 담긴 문자들 뿐이었으니까. 또 혹시 시스템 오류 아닐까? 그렇게 생각하기도 했어. 혹시 누군가 실수로 드루의 번호를 다시 활성화시켜서 나한테 코드 같은 걸 보내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. 그런데 문자에는 묘한 규칙성이 있었어. 대부분 내가 데이트 중이거나 데이트 준비를 할 때쯤 도착했지. 처음엔 우연이라 넘기려고 했어. 내가 예민하게 굴고 있다고, 그냥 다 우연의 일치일 뿐이라고 스스로 달래려 했지. 하지만 드루의 기일이 다가오면서 문자는 점점 더 자주 오기 시작했어. 한 주에 한두 번 오던 문자가 하루에 한 번씩 오기 시작했지. 항상 의미 없는 문장 부호 뿐이었어. 무슨 말인지 알 수도 없고 점점 더 이상해졌지. 처음 문자를 받았을 땐 정말 하염없이 울었어. 그런데 이젠 짜증만 날 뿐이었지. 그리고 드루의 사망일 당일 문자의 양은 10배로 늘었어. 정오도 되기 전에 5통이나 받았지. 오후엔 15통이 넘었어. 그리고 드루가 세상을 떠난 시간인 밤 9시 11분이 가까워질수록 문자는 점점 더 빠르게 더 많이 쏟아졌어. 이건 더 이상 우연이 아니었지. 누군가 날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. 그래서 경찰서에 갔어. 경찰은 문자 발신지를 추적할 수는 있다만 통신사랑 연락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했지. 요즘 사기가 얼마나 많은데요. 그냥 그런 거겠죠. 경찰은 그렇게 말했어. 내가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하나하나 다 설명했는데도 말이야. 요즘 경제도 엉망이라 별별 사기가 다 나오거든요. 근데 그 사람 저한테서 뭘 요구하는 것도 없어요. 그리고 오늘은 유독 문자 수가 더 많아요. 오늘은 제 남편이 죽은 날이거든요. 그랬더니 그 경찰은 마치 업무 매뉴얼처럼 이렇게 말했어. 안타까운 일이네요. 좀 더 알아보면 저희가 연락드릴게요. 알겠죠? 그러면 난 도대체 뭘 더 할 수 있었을까? 난 집으로 돌아와 매년 하던 작은 의식을 시작했어. 저녁 7시 그 사람이 가장 좋아하던 영화 스트레인저 댄 픽션을 틀고 와인 한 병을 땄지. 그리고 옆자리를 툭툭 두드렸어. 보이지 않는 그가 거기 앉길 바라는 마음으로. 난 그와 영화 이야기를 하는 걸
정말 좋아해. 진짜로 거기 있는 것처럼 상상하면서 맥이 질라날 진짜 귀엽지 않아? 난 텅 빈 공간에 말했어. 내가 너랑 결혼 안 했고 그리고 뭐 걔가 영화배우가 아니었다면 진짜 한번 대시했을지도. 윌 페럴 완전 젊었네? 애기처럼 보여. 그때 내 폰에서 소리가 났어. 난 화면을 찡그린 채 바라봤어. 도저히 그냥 넘길 수 없어서 경찰서에 다시 전화했지. 하지만 그쪽 대답은 똑같았어. 아직 전달드릴 소식은 없습니다. 나는 소파 옆 빈자리를 바라봤어. 숨을 깊게 들이쉬며 말했지. 그리워. 정말 너무 보고 싶어. 그리고 휴대폰을 바라봤어. 알람이 울리길 기대하면서. 마음 한구석 어딘가에선 진심으로 그게 울리길 바라고 있었어. 마치 드루가 진짜 내 말을 들었다는 증거처럼 혹시 진짜로 그 문자들이 드루가 보낸 게 아닐까 하고. 문득 드라마 환상특급의 에피소드 하나가 떠올랐어. 노부인이 계속 이상한 전화를 받다가 결국 쓰러진 전봇대가 남편 무덤 위에 걸쳐 있었단 걸 알게 되는 이야기. 이건 혹시 그 이야기의 2000년대식 버전 같은 게 아닐까? 무슨 귀신의 전자기파가 휴대폰 통신망에 간섭이라도 한 건 아닐까? 하지만 휴대폰은 울리지 않았어. 당연하지. 이건 드루가 날 찾고 있는 게 아니야. 이건 누군가 날 가지고 놀고 있는 거야. 아주 지독한 장난이었지. 진실을 알려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경찰뿐이었어. 난 자리에서 일어나 와인잔을 다시 채우려 했어. 하지만 손이 자꾸 떨렸고 잔을 상에 내려놓으려는 순간 툭, 쨍그랑 유리병이 바닥에 부딪히며 산산조각 났어. 와인이 핏물처럼 바닥에 번졌고 난 숨을 삼키며 속으로 욕했어. 젠장. 눈물이 터지기 직전이었지만 난 쓰레기 봉투를 꺼냈고 몸을 숙였지. 그러다 손에 쥔 유리 조각에 엄지손가락을 깊게 베이고 말았어. 술도 조금 마시고 울고 있는 상태에서 깨진 유리를 맨손으로 치우는 건 절대 하면 안 되는 짓이었는데. 난 욕을 내뱉으며 자리에서 일어나 엄지를 싱크대에 씻었어. 물이 붉게 물들었지. 그때 띵 소리가 들렸어. 소파 팔걸이에 놓아둔 내 핸드폰에서. 난 수도를 잠그고 조심스럽게 그쪽으로 걸어갔어. 그리고 휴대폰 화면을 보는 순간 심장이 쑥 내려앉았지. 이번엔 빈 문자도 아니었고 이상한 문장부어 나열도 아니었어. 진짜로 웃는 이모티콘 하나였지. 내가 손을 베인 바로 그 순간에. 그리고 그냥 웃는 이모티콘도 아니었어. 콜론, 그리고 공백 하나, 그 다음 괄호. 딱 드루가 늘 쓰던 방식 그대로였지. 그 사람은 항상 메시지 어플에서 자기 채팅이 이모지로 바뀌는 걸 싫어했어. 그래서 일부러 중간에 공백을 넣어서 문자 그대로 보이게 하곤 했지. 즉, 누군가 날 지켜보고 있는 거야. 그리고 정말 끈질기게 날 가지고 놀고 있는 거였지. 난 부엌 창문 쪽으로 달려갔어. 깨진 유리 조각을 피해 발끝으로 조심조심 뛰었지. 그리고 싱크대 커튼을 확 닫았어. 그 다음엔 집안을 뛰어다니며 문이 다 잠겼는지 확인했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어. 누가 날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아요. 난 속삭이듯 말했지. 에? 뭐라고요? 방금 제가 손을 베인 직후에 웃는 이모티콘을 보냈어요. 그건 아마 그냥 우연이겠죠. 지금까지 한 번도 그런 문자 보낸 적 없었어요. 항상 이상한 문장 부호만 보냈다고요. 알겠어요. 진정하시고요. 좋아요. 지금 당장 통신사 쪽에 연락해 볼게요. 한 20분 안에 다시 연락드릴게요. 괜찮죠? 네,
난 시계를 힐끔 봤어. 오후 8시 59분. 드루가 죽은 시각까지 딱 12분 남았었지. 난 다시 소파로 돌아갔어. 피는 아직도 손가락에 감싼 키친타월 위로 번지고 있었고 휴대폰은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어. 닥쳐. 나는 이를 악물고 속삭였어. 그리고 다시 소파 빈자리를 바라봤지. 멈춰있는 TV 화면엔 두 주인공이 서로를 바라보는 채로 정지돼 있었어. 닥치라고 이씨. 9시 7분. 난 결국 폰을 집어들었어. 그리고 그 의미 없는 문자들 사이에 단 하나의 단어가 끼어 있었지. 도망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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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띵띵띵띵 끝도 없이 울려대던 문자는 전화벨 소리로 인해 멈췄지. 드디어 경찰이 뭔가 소식을 가지고 왔구나 싶었어. 여보세요? 내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. 당장 집에서 나가세요. 그 문자들 모두 집안에서 보내지고 있어요. 순간 얼굴에 피가 싹 가시는 것 같았어. 난 벌떡 일어나 현관문 쪽으로 달려갔지. 그때 등 뒤에서 거친 손이 날 잡아당겼어. 난 바닥에 고꾸라졌고 등 전체로 날카로운 통증이 퍼졌지. 눈을 깜빡이며 고개를 들었고 그리고 그 사람을 봤어. 드루의 어머니. 개 같은 년이 주제도 모르고 그녀가 이를 갈며 침을 내뱉었고 입에서 튄 침이 내 얼굴에 튀었어. 그 다음 쾅 하고 내 옆구리를 세게 걷어찼지. 어떻게 그냥 걔가 없던 척하면서 딴 놈들이나 만나면서 지낼 수 있지? 이 미친년이. 드루가 죽자마자 감히 데이트를 해? 벌써 5년이나 지났어요. 나는 숨을 몰아쉬며 말했어. 넌 애초에 걔를 사랑한 적도 없었잖아. 그녀는 악을 쓰며 소리쳤고 난 간신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퍽 하고 다시 그녀가 날 차버렸어. 난 카펫 위에 피를 토했고 그만 제발 웅크린 채 울듯이 중얼거렸어. 너 같은 건 그냥 쾅. 현관문이 세차게 열렸고 문 앞엔 경찰들이 서 있었지. 경찰들은 시어머니를 체포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어. 그녀는 그동안 날 스토킹해왔고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자들을 보내며 날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지. 레스토랑 등 여러 곳의 CCTV 영상엔 그녀가 날 미행하던 장면도 고스란히 찍혀 있었고 게다가 그녀는 굳이 집에 몰래 침입할 필요조차 없었지. 드루가 살아있을 때 예비키를 드렸었으니까. 그녀는 드루의 옛 전화번호를 다시 개통해서 계속해서 문자를 보냈던 거야. 날 겁먹이고 다시는 다른 남자를 만나지 못하게 하려고. 내가 언제까지나 그녀처럼 슬픔 속에 갇혀있길 바랬던 거지. 하지만 그녀는 몰랐어. 내가 얼마나 많은 밤을 울며 잠들었는지. 그런 데이트들 후에도 난 펑펑 울었고 그 사람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단 걸 알면서도 내 옆자리에 그 사람만 있었으면 하고 버텼단 걸. 그런데 단 한 가지 아직도 설명되지 않는 게 하나 있어. 경찰들이 그녀의 폰을 압수해 조사했을 때 기호들이나 웃는 이모티콘 외엔 어떤 문자도 보낸 기록이 없었대. 도망쳐라는 그 단어는 그녀가 보낸 게 아니었던 거야. 난 가끔 생각해. 그 문자가 정말 드루에게서 온 건 아닐까? 날 지켜보고 있었던 게 아닐까? 내가 살아서 빠져나오길 바랐던 게 아닐까?